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9월 12일, 네, 목요일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빠르신 분들은 13일부터 연차 내고, 이제 바로 연휴를 즐기신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부동산 뉴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남, 상구, 청남동 쪽, 이쪽, 잠실 이쪽에 청약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부실 시공 이야기들, 사전 청약 이야기들, 그다음 지금 대출이 규제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집값이 오르고 하니까 매도인 분들이 호가를 너무 올려서 중개사 입장에서는 또 거래를 시키기 위해서 금액이 안 팔리는 금액대 내시는 거를 또 이야기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린벨트 이야기도 있습니다. 재건축 계속 진행되고 그다음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계속 대출 때문에 지금 이야기들이 많다. 추석 전후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지금 미국 패드 금리 인하 시사를 이미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 미국 경제 상황이 나아질 거라 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나아진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기사 그대로 이야기 드릴게요. 이제 보통 이제 첫 아파트 이제 입주를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죠. 사전 점검 때도 업체를 써서 확인을 했겠지만, 확인을 하고 났는데 보통 보면은 도배나 아니면 기본 옵션 이런 인테리어 마감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잘 발견을 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전용 부분, 그런 부분들은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고 시간이 좀 흘러야 발견되는 거 많거든요.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는 사실, 업체 시공을 하고 나서 이게 안착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지하 주차장이나 이제 배관 같은데 이제 누수가 많습니다. 누수가.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공사도 기간 정해놓고 하자 담보를 하긴 하는데 이제 기간 지나면 떠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구청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압력을 푸시를 놓고 해야 되는데, 사실 진행이 끝나고 나면은 소송이 걸리지 않는 이상 책임을 다 안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입대위 회의에서 좀 잘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만요. 자, 보자. 저 같은 경우는 요 책을 이렇게 사서 우선은 기본 텍스트 제가 분쟁 책입니다. 워낙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단하고 상가나 아니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할 때, 특히 이제 재건축할 때 이제 관리단 문제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 또 추진위원회 하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그런 부분도 했고, 하자 보수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누수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많았고요. 일종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촉간 사선침해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고, 진동소음은 제가 특별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손님들 해결해 드리는 건 도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이제 보통 제가 텍스트로 삼고 나머지는 이제 판례로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중개사지만 이제 법적인 공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현장에 가보면 좀 힘들어요. 네. 이게 법적인 거랑 정말 소송을 가고 준비는 했지만 저도 이렇게 입대해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누수 관련해서 보험사랑 또 통화하고 관리소장님하고 통화하고 이런 것들 다 해결했는데, 정말 한번 당사자가 되면 진이 다 빠집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사전 청약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전에 뉴스 기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전 청약을 할 때 예비 추정 분담가, 그러니까 이 확정된 분양가가 아니고 요 정도 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계약금 없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분양가가 본 청약이 당시쯤 되면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되죠. 예, 그때 사전 청약할 때와 이제 금액이 차이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막상 이제 본 청약할 때 분양가가 말도 없이 이제 너무 높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사업을 취소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전 청약하신 분들은 붕 떠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런 상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민간 말고 이제 공공으로 또 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특히 사전 청약 하시는 분들이 민간보다는 이제 공공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분들이 예정 분양가는 평균 한 3억대로 보고 들어오는데 분양가가 한 5, 6억, 7억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좀 많이 상황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 자체도 뭐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사전 청약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제 관심이 유도되고 거기에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하고 그 전반적인 기사들은 비슷했습니다. 대출 거시적 이제 관점에서 이제 결국에는 뭐 그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입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부동산도 이제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특수성을 이제 미시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결국 시장의 심리 그러니까 이 결국 수요를 하고 공급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부의 대책 규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을 결국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특별하게 세제 규제보다는 이제 대출 규제로 특히 금리 최종 부채를 좀 줄여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채를 줄여라 하니까 이제 대출 관련해서 대출을 아예 그러니까 돈을 못 빌려주는 식으로 가고 그래도 돈을 빌리러 오면 이제 금리를 높여서 그런 식으로 최대한 이제 돈을 안 빌려주는 식으로 해서 부채를 지금 하반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9월 말이나 아니면 10월쯤에 만약에 금리가 정말 인하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랑 또 이렇게 조율을 할지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실질적인 현상 과거의 부분이랑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럼 미리 좀 설명드리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한국은행도 들어보셨을 거고 금융감독원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냥 일반 시중은행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은행은 뭐냐 금융감독은 뭐냐 일반은행은 뭐냐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업도 그렇고 일반 사람도 그냥 그렇고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을 뭐 빌릴 수도 있고 뭐 또 예금이나 적금을 할 수도 있고 또 예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돈을 빌리고 뭐 빌려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일반 은행하고 합니다. 보통 여기 보시면은 뭐 시중 7개사, 지방은행, 특수은행, 뭐 인터넷 전문은행 보통 이런 은행들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인 것들은 일반 은행이라 해요. 근데 한국은행은 뭐냐? 은행이에요. 소위 말해서 은행들이 이제 한국은행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은행에 이제 돈을 빌려주고 금리도 책정해주고 소위 말해서 이 은행들이 뭐 돈 빌려주고 나면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뭐 돈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걸 한국은행에서 이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정하는 소위 말해서 미국 연준이 미국 정부와 이제 투트랙으로 가듯이 그런 식으로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미국 기준금리를 중앙금리를 보고 이제 따라하듯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국은행이 일반은행한테도 그런데 이제 금융감독은 뭐냐 이렇게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일반은행들이 돈을 빌려서 뭐 그 예전 재벌이나 뭐 대기업한테 본인들이 은행 만들거나 본인들이 뭐 계열사에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또 돈을 빌려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감독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금융을 감독한다. 일반 금융 감독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들이 이제 일반 은행들 불러 모은 거예요. 소위 이게 말하자면 한국은행은 일반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라 보시면 되고, 금융감독원은 이런 일반 은행을 감독하고, 우리 일반 기업이나 가게는 이제 일반 은행한테 돈을 빌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였죠. 그래서 가계 대출이 너무 많다, 특히 주담보 대출이 많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가 들어온 겁니다. 결국 부채가 많으니까 돈 빌려주지 마라 이거거든요. 안 빌려주려면 뭐 하게 되겠어요. 네. 결국 대출 규제를 해서 돈 자체를 안 빌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사실 살짝 빌리는 입장에서 금리 좀 하면은 이자가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린벨트 관련해서 팔파이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하면 바로 내일 당장 뭔가 뚝딱뚝딱 지어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그린벨트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뭐 평가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단체도 하고 그 지역 주변에 민원 놓고 뭐 공람하고 뭐 해서 이제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하고 나면 이제 해제한 땅을 이제 어떤 용도로 이 택지를 어떤 용도 뭐 상업용, 공업용 여러 가지인데 공공주택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공주택 용도로 이제 한다는 거를 또
지구를 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제를 하고 그 땅을 또 어떤 식으로 할지 이걸 또 법정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걸 또 해요. 이걸 또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땅이 이제 공공주택 소위 말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근데 이 아파트를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뭐 몇 층으로 올릴지 어떤 식으로 할지 도로를 어떻게 내고 여기는 뭐 상업용으로 할지 여기는 학교를 할지 주차장을 할지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뭐 옛날처럼 6.25 전쟁 시대처럼 막 우후죽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쁘게 지을지 도심을 이쁘게 지을지 이런 걸 다 계획을 합니다. 그 지구 단위로 이쁘게 지을지를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정해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예산이 편성되고 어떤 식으로 할지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책정되는 게 이제 요 그린벨트를 어떤 식으로 또 보상할지에 따라 또 그러면 보상하고 나면은 싸움이 나겠죠. 뭐 돈이 적다 많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이것만 하더라도 보통 한 1년, 1, 2년이 훌쩍 갑니다. 예. 보통 한 몇 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실제 이제 아파트 짓는 식으로 허가 내고 뭐 건설하고 착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보통은 한 8년에서 10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 내에서 하긴 어려워요. 근데 지금 부동산 쪽으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자체에서 네임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없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정부가 뭘 했냐고 다음 정부 때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88 대책에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뭐 그린벨트를 풀고 이게 사실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푸는 게 보통 쉽지가 않거든요. 풀어도 문제고 안 풀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다는 정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의지를 보여줬다 좋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계 도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 정부에서 아마 이런 쪽으로 부동산으로는 이런 쪽으로 아마 네임들을 가져가려고 아마 빨리 이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할 겁니다. 뭐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중구난방이었지만 뭐 큰 틀은 비슷합니다. 계속 대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되고 있다 이거 하고 해당되시는 뭐 사전 청약 부실 시공 그랜베트 이런 것들은 이제 기사를 봤을 때 요 정도만 아시면은 아 이런 흐름이구나 이런 식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